안철수 이제 서울시장 출마한 거에 대해서 의원님 일요일날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요? 저는 그거 언제 철수하실까? 끝까지 가실까? 이거 한 생각. 이름이 안철수인데. 어쨌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로 서울시장 안 나가고 대권 나가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방침이 윤석열을 영입하려고 하나? 그걸 읽었나? 이렇게 생각했죠. 두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근데 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해드려서 뭐 네. 깊게까지 해드릴 생각은 없고요. 네. 문제는 재밌게도 안철수 씨가 오늘 여론조사에서 저쪽 1위가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쵸. 저쪽이 굉장히 골라지는 상황이 와버리는 거예요. 안철수 1위, 나경원 2위.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경선을 하게 될 텐데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거는 뭘 기대하냐면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이 2007년 경선에서 싸우다가 하나는 최태민, 하나는 BBK 갖고 엄청 그렇지. 그랬다가 그 두 개가 다 사실로 확인돼서 두 분 다 감옥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경선이 더 치열한 거거든요. 자기 편끼리에. 그 과정에서 그 두 분 다 엄청 그 공격도 하고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이 경선 과정에서 밝혀질까? 이게 저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예. 저는 되게 웃겼던 게 문재인 정권의 뭐 폭거를 막기 위해 서울시장 나간다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터 서울시장이 뭐 정권의 폭거를 막는 역할인지도 모르겠고. 민주당 청년회장이 잘 모르시네. 서울시장은 있잖아요.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유일한 지자체장이에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가서 소리 지를 모양이지. 대통령! 정치! 제가 그랬다가는 그게 국무회의 분위기를 아시면 그랬다가는 완전 이렇게 돼요. 근데 안철수 씨가 또 목소리가 나 정도 되면은 대통령 정치를 좀 거국적으로 하시오가 아니라 대통령 정치를 거국적으로 하십시오 할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참. 아니 그 가철수인지 아닌지를 또 물어보지 않을까. 그때 그 장면 보고 진짜 웃겼었는데 그 안철수 씨를 보면 전형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진짜 열등감 확실히 있구나. 이 생각 많이 들었어요. 뭐 오늘도 또 문준용 씨 얘기를 하면서 서울시장 되면 뭐 그 서울문화재단 쪽인가에 확인해갖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몸 얘기만 하면 다 문재인 대통령하고 엮어서 생각하잖아요. 진짜 이건 엄청나게 사랑하거나 혹은 엄청난 열등감을 갖고 있거나. 근데 서울시장이 돼서 기껏해야 1,400만 원짜리 예술가 지원금 진실을 밝히겠다. 이건 아니죠. 정말. 그거는 그냥 지금 밝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적어도 서울시장 되면 내가 서울시를 이렇게 하겠다든지 뭐 이런 거여야지. 그 대통령 아들의 그 1,400만 원짜리 지원금의 진실을 밝히겠다. 이게 일성이면 곤란하죠. 근데요, 이제 약간 열등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열등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마음의 병 같은 거야. 안철수의 문 대통령에 대한 열등감, 윤석열의 조국 장관에 대한 열등감 보이지 않아요? 네. 진정으로 빼고 걔는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니고. 거기는 뭐 스탈린을 입에 올리는 순간. 네. 근데 그게 딱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지지층이 갖고 있는 내가 지키고 싶은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들이 너무 부러운 나머지 하다못해 윤석열이 그 미담 만들어가지고 강아지 끌고 다니는 그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국 장관에 대한 열등감 같은 것 같고요. 윤석열이 평상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던 윤석열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자기 지지자들한테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나오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 팬층 만들고 그 열등감에 대한 일종의 표현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때 그 말을 했던 상대방들 있잖아요. 네. 그 생일이라고 떡 돌리고 그분들이 사실은 태극기 세력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그 과거에 윤석열 씨 살해 협박했던 유튜버가 거기 현장에 있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맞다 웃기더라 그거. 저는 이 열등감이 말씀 주셨듯이 되게 심각한 수준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내가 그냥 혼자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부족하고 누구나 인간은 부족하고 잘난 게 있는데 내 부족함을 인정하기 싫어서 상대방 멀쩡히 있는 상대방 혹은 내가 부러워하는 상대방을 끌어내리면서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려는 방식이 이건 사회의 악까지도 갈 수 있다 보거든요. 실제로 일베에도 그런
그런 본성을 자극하는 게 굉장히 많고 그런 데에 빠져가지고 소수자 약자, 그러니까 본인들이 혐오하기 쉬운 대상을 타겟 삼아서 그걸 계속 짓밟으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정말 이거는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비판하는 내용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박근혜 씨를 수첩공주라고 한 거 너무 정확했잖아요. 예. 그래서 오래 갖고 울림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놓고 폭거를 한다 이러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이 떠다니네. 저 말은 무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있는데 공감이 안 돼. 네, 이런 거고. 네. 자, 어쨌건 지금 안철수 씨가 야권 단일 후보 이야기하니까 이제 다른 야당들이 이제 발끈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례가 정 반대 사례가 있었더만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 인천에서 단일화 협상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단일 후보로 김성진 후보가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김성진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라고 자기 이제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만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때 제동을 걸었던 게 국민의당이었어요. 근데 그 국민의당에 야권 단일 후보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야권 단일 후보를 못 썼어. 지금도 안철수 씨 야권 단일 후보 쓰기 힘들겠죠. 못 쓰겠죠, 뭐. 문제는 안철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경원 씨가 뜬금없이 그 아들 낳은 부분을 서울대 병원에서 소견서를 들이밀므로써 이상하게 꼬여버렸네. 왜냐하면 안철수 씨가 공교롭게도 출마하면서 며칠 전까지 국민의 침 후보 1위였던 나경원이 오늘 일단 뒤집혔잖아요. 근데 나경원은 그 소견서를 뒤밀면서 자기 의도가 나 출마한다예요.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건데 그 의혹에 더 휩싸이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냥 출생 증명서를 띄워주면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시나요? 추측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좀 어처구니 없잖아요. 소견서라는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현직 의사분의 참 특이한 소견서입니다. 출산을 증명하려면 출생 증명서를 올리면 되지. 그렇죠. 진단은 일반 검진과 여성에서 흔하디 흔한 작은 근종으로 적어놓고 이따가 아까 그 진단서 다시 한번 소견서에 병력은 뭐 영어로 띠르르 마늘 기록 이것만 봐서는 서울대병원에서 분만했는지 혹은 환자의 주장을 소견서 형태로 발급되었는지 알 수 없네요. 22년 전 분만한 걸 소견서로 발급하는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소견서는 말 그대로 의사의 소견일 뿐입니다. 어디에도 서울대병원에서 분만했다는 언급이 없네요. 차라리 진단서로 발급했다면 발급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더 신뢰가 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정 출산에 대한 나경원의 답이었는데 더 의혹에 휩싸이게 된 건데요. 그 소견서 다시 한번 봅시다. 어제 방송에 봤던 거. 일단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던데 일단 첫 번째 이 소견서에 왜 워터마크가 없냐는 의견도 있어요. 다 똑같이 발행된 서울대학교의 소견서에 보면 다 워터마크가 있더라고. 근데 저거는 그 복사본이라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복사본에도 워터마크가 나오게 돼 있더라고. 아, 그래요? 일단 이건 의혹일 뿐이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문제는 지금 이 소견서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어제도 그 방송을 이야기했어요. 좀 뭔가 좀 이상하긴 했어요. 여기 진료의사 의견에 이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서울대 병원에서 낳았다는 말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저 의사가 출생 증명서를 띄워주면 되겠네요. 그러네. 왜 뭐 그게 어려워? 그거를 뭐 내면 되겠네요. 나경원이 이 원정 출산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내민 게 오히려 더 큰 의혹에 휩싸였어요 지금. 이거는 좀 다뤘더라고요. 언론들이. 나경원 버림패라고 생각하는 거죠 뭐. 뭐 어쨌든 좀 이게 신기했나 봐요. 예. 이 소견서로 출생 증명을 한다는 게. 근데 이건 뭐 저는 오래 끌 일이 아니라 그냥 서울대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서 나왔다라고 출생 증명서를 띄워주면 될 것 같은데요. 못 뛸 것 같은데요? 그거 그렇게 단언하시면 아니 안 되죠. 뛸 것이었으면 이걸로 논란을 만들 이유가 없지. 그거는 이제 극적 효과를 노릴 수도 있죠. 아 반전 효과. 왜냐하면 이렇게 딱 관심 집중 그리고 탁 내는 거죠. 그럼 마치 승리한 것처럼. 그럴 수도 있죠. 반전의 미학. 윤석열이 6시
5시 때 출근하는 것 같은 느낌. 사실은 아무 데가 아닌데. 오후 5시. 아, 네. 참. 아니 이게 그리고 그 날짜를 보면 2019년 9월 23일인가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때 당시 주호영 씨가 그 9월 23일 같은 날에 이제 곧 그 공개될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확신에 찬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1년 3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공개하는 게 만약에 어떤 전략인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왜 그때 이 내용이 있었는데 1년 3개월 지나서 심지어 뭐 이렇게 의혹이 될지도 몰랐던 건지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고 특히 이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거 던지면서 그 마치 막 출사표 던지듯이 되게 막 멋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제 나는 갈 길 가겠다. 근데 그 갈 길이 참 안철수 씨한테도 막히고 이 본인 의혹에만 더 휩싸이고 이런 거 보면서 아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제가 영상 여태까지 200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아, 참. JTBC 화면 보면 예.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은 부산에서 태어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제 방송에서는 그 화면까지 보여드렸어요. 예, 예, 예. 부산의 아들이라고. 내 아들은 부산의 아들이라고. 부산에 서울대병원 있나 봐요. 그 본인이 부산의 어머니라고 또 하죠. 구체적으로 딱.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해명을 부산에서 살 때 서울 친정집에 와서 애를 낳았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 본인이 확인하면 될 일입니다. 이중 자아가 있나 봐. 근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출생증명서를 뗄 거였으면 이미 여론이 악화되기 훨씬 전부터 저는 뗄 수 있었다고 보고 출생증명서를 뗄 수 없으니까 소견서에다가 그러니까 작은 군종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진단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출산 이력 같은 것들을 같이 적어 놓음으로써 사실 우연치 않게 이게 발견된 것처럼 의사에게 부탁할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온갖 추측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대응은 맞아요. 그런데 이건 간단하다는 거죠. 저는 예. 두 가지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나경원 전 의원의 출입국 기록, 그 당시. 출입국 기록 그 당시 그거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체류지가 어딘지 그거 다 나와요. 현재 여권 공개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여권 공개하고 그리고 지금 군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자기 아들 끌어안는 사진을 올리면서 병원에 소견서까지. 근데 나는 희한하네. 그 엄마가 예전에 그 장애인 관련해서 왜 목욕시키는 네. 장면하고 딸 데리고 나오고 이런 거 이게 똑같아요. 네. 그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아들과 껴안는 사진을 올리고 이런 게 조금 과잉이에요. 과유불급에 해당해요. 근데 저는 이제 중요하게 봐요. 이 타이밍이 중요하게 봐요.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종일 포탈에 나경원의 뭔가 특이한 소견서 뭐 이런 걸렸단 말이죠. 근데 그날 안철수가 처음으로 나경원을 제끼고 서울시장 저쪽 후보 1위가 된 거야.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봉민 털어내듯, 전봉준 아닙니다. 전봉민 털어내듯 나경원을 어떻게 털어버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오세훈은 어떻게 할까? 유승민은 뭐 안 한다고 했으니까 유승민은 안 한다고 하면 안 할 것 같죠. 그러면 진짜 국민의힘은 곤란하겠다. 그렇죠. 오세훈이 지가 그만두고 다시 나오는 거는 명분이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명분이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애매해진 거죠. 네. 그 저쪽에서는 지금 윤석열이 대선 후보 1위. 자기 당도 아닌데 이쪽에서는 서울시장은 안철수가 1위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뭔가 정당 자체가 좀 이상한 정당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윤석열, 안철수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계속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게 윤석열 보고 자기하고 손잡자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얘기했어요. 네, 제가 확인한 것만. 그러니까 제3지대에 당을 새로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흡수하겠다는 전략이죠. 원래 똑똑한 후보가 있는 쪽에서 흡수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네. 시간이 더 가면 초조해지는 건 국민의 힘이죠. 짐 쪽인데. 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안철수가 그런 머리는 또 잘 써요. 내가 봤을 때. 아, 그분이 쓴다기보다 과거의 경험을 많이 한 거죠. 그런가? 그래가지고 안철수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뭔가 저쪽을 피말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론조사라는 게 정말 믿지는 않는데 굉장히 달콤한 게 분명히 있어요. 아, 근데 그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갤럽인가 어딘가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1위 하는 조사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나왔었지. 네, 근데 그거를 저희 다 분석했어요. 분석하니까 충성도가 낮아. 그래서 반짝할 수는 있어 어떤 요인에서. 근데 그것 때문에 나경원 소견서가 나온 거라니까요. 그리고 오래 안 가. 어. 네, 그 지금도 비슷할 거라고 봐요. 소견서 논란이 나경원을 확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보도가 나왔으니까 어제 오늘. 게다가 패스트트랙의 여전사 아니신가요? 어. 아 재밌네요. 어쨌든 되게 재밌어지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이제는 철의 여인. 네,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는 감성의 여인이에요. 눈물이 엄청 많으세요. 예. 추미애 장관이. 그런데 그 철의 여인을 만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암초에 부딪힌 거예요. 처음에 예. 이렇게까지 강한 여인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검란하면서 난리 났었죠. 언론에서. 징계 떨어지면 막 제2의 검란이 날 거라고. 근데 지금 제2의 검란 안 났다 이런 기사 보셨어요? 그런 기사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요. 조용해요. 이제 이 부분은 서서히 정리돼 가는 거고 이 마무리를 추미애 장관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민주당엔 좋은 후보가 많아요. 그 후보들이 이제 전면에 나서면서 시장 선거를 이끌어야죠. 예. 저는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뭐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저쪽이 사실은 겁먹고 있거든요. 한쪽에서 180석이나 가져갔어. 지방선거도 완전히 거의 싹쓸다시피 했어. 대선도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엄청 쫄아있는 저쪽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이 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숫자, 총선 등을 통해서 확보한 숫자가 소수로 막 전락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갖는 그 공포의식을 진짜로 정치력으로 풀어야 될 것은 저쪽인데 이쪽에다가 독재한다고 계속 프레임을 짜고 막 던져요. 그럴 때 우리들 입장에서 저 사람들한테 겁을 먹을 것이 아니라 상대가 겁먹고 뒤돌아서서 쫄아 있을 때는요. 밀어붙여야 된다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뭔가 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예. 너무 느려. 반응하는 게 한 6개월 전에 해야 될 거를 6개월 후에 하면은 사람이 답답히 죽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징계도 물론 정치 집단은 아니지만 징계위원회도 더 세게 나가서 밀어붙여도 난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해임 딱 하고 지금 아까 말한 지금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 같은 사람들은 어떤 아젠다를 던지고 있냐면은 검찰한테 기소권 뺏는다. 아니 수사권 뺏는다. 앞으로 수사권은 가져가지 말고 기소만 하시오. 이런 식으로 던지면서 세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개혁은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국회의원 물론 타이밍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21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1년 그리고 다음 정권 바뀌고 1년 네. 이 정도 기간 안에 밀어붙이지 못하면은 욕은 우리가 먹는 겁니다. 아,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아젠다는. 다음 정권의 우리 후보는 민주당 쪽 후보는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를 공약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럼 기소청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국가수사본부가 발족하게 되고 그러면 어쩌면 경과 과정에 있는 공수처는 한 만 4년 정도면 운명이 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가 되고 검찰이 사실상 기소청의 역할만 하게 되면 그거는 일단 검찰 개혁이 우리 시대 검찰 개혁은 한 단계 마무리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던데요.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 당내 다수 특히 법사위원들 분위기가 그렇대요. 예. 우리가 한 3개월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계속 기소청 뭐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가버려라. 자.